차가운 병원 복도에 소독약 냄새가 진하게 퍼져 있었습니다. 새벽 5시 서윤아는 응급실 바닥을 걸레질하고 있었어요. 그때 침대 밑에서 무언가 반짝이는 게 보였습니다. 손을 뻗어 집어든 건 낡은 은팔찌였어요. 세월의 때가 묻었지만 안쪽에는 작은 글씨가 새겨져 있었죠. 우리 유나에게. 유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과 똑같은 이름이었거든요. 하지만 이건 분명 다른 사람 거겠죠? 유나는 팔찌를 분실물 센터에 맡기려다 문득 멈췄어요. 이 팔찌의 주인은 지금 어디 있을까요? 왜 이렇게 소중해 보이는 물건을 잃어버린 걸까요? 오늘도 평범한 하루를 시작하는 그녀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 작은 팔찌 하나가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거라는 사실을요. 이 놀라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잠시만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25년 전으로 시간을 되돌려 볼까요? 25년 전 한태주는 병원 응급실에서 며느리의 손을 꽉 잡고 있었습니다. 교통사고로 아들과 며느리 모두 위중한 상태였어요. 며느리 박소연은 임신 9개월이었죠. 의사들이 급하게 제왕절개 수술을 시작했습니다. 아기는 살렸지만 소연은 끝내 눈을 뜨지 못했어요. 아들 한지우도 수술실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태준에게 남은 건 갓 태어난 손녀뿐이었죠. 혼란스러운 그날 밤 태준은 신생아실에서 작은 아기를 처음 봤어요. 하지만 너무 슬픔에 빠져 아기 얼굴조차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며느리가 임신했을 때 직접 만든 은팔찌가 있었어요. 아기 이름을 미리 지어두고 팔찌에 새겨 넣었죠. 우리 유나에게. 하지만 그날의 혼란 속에서 그 팔찌는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25년이 흘렀습니다. 서윤아는 보육원에서 자랐어요. 자신을 버린 부모가 누군지 알 수 없었습니다. 보육원 이정혜 선생님이 유나라는 이름을 지어주셨죠. 이 선생님은 은퇴 후에도 유나를 딸처럼 아꼈습니다. 유나는 대학을 포기하고 일찍 사회에 나왔어요. 병원 청소부로 일하며 이 선생님의 병원비를 벌었습니다. 힘들었지만 유나는 불평하지 않았어요. 자신을 키워준 선생님께 보답하고 싶었거든요. 그날 아침 유나가 발견한 은팔찌는 분실물 센터로 갔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오후 한태준 회장이 정기 검진을 받으러 병원에 왔어요. 검진을 마치고 나오던 그가 분실물 센터 앞을 지나가다 유리 진열장 안에 팔찌를 봤습니다. 태준의 발걸음이 멈췄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25년 전 사라진 바로 그 팔찌였거든요. 떨리는 손으로 분실물 센터 문을 열었습니다. 직원에게 팔찌를 보여달라고 했어요. 팔찌를 손에 쥔 순간 태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안쪽에 새겨진 글씨가 선명했어요. 우리 유나에게. 며느리의 필체였습니다. 이걸 누가 가져왔습니까? 태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직원이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오전에 청소부 한 분이 가져오셨는데요. 이름이 서윤아라고 되어 있네요. 서윤아. 태준은 그 이름을 되뇌었습니다. 손녀와 똑같은 이름이었어요. 하지만 설마 그럴 리가 없었죠. 단순한 우연일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 청소부를 만날 수 있습니까? 태준이 물었어요. 지금은 퇴근 시간이라 내일 아침에 출근하실 겁니다. 태준은 다음 날 아침 일찍 병원에 왔습니다. 복도를 청소하는 젊은 여성을 봤어요. 유나였습니다. 실례지만 어제 이 팔찌를 주운 분이십니까? 태준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유나는 고개를 들어 태준을 봤습니다. 네, 맞습니다. 주인을 찾으셨나요? 태준은 유나의 얼굴을 보는 순간 숨이 멎는 듯 했어요. 죽은 아들을 닮아 있었습니다. 눈썹, 코, 인매까지 똑같았어요. 제가 이 팔찌의 주인입니다. 태준이 팔찌를 꺼내 보여줬어요.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유나는 팔찌를 보며 물었습니다. 안쪽에 제 이름이랑 똑같이 새겨져 있던데 혹시 따님 거예요? 태준의 손이 떨렸어요. 손녀를 위해 만든 거였습니다. 하지만 25년 전에 잃어버렸죠. 유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소중한 물건 찾으셔서 다행이에요. 그럼 저는 일하러 가볼게요. 잠깐만요. 태준이 유나를 불러 세웠습니다.
실례지만 성함이 서유나가 맞으십니까? 네, 맞는데요. 생년월일을 여쭤봐도 될까요? 태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유나는 이상하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대답했습니다. 정확한 생일은 모르지만 25년 전 5월 3일로 추정됩니다. 보육원에서 자라서요. 태준의 눈이 커졌습니다. 바로 손녀가 태어난 날이었어요. 혹시 차 한잔 하실 수 있습니까? 제가 꼭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유나는 망설였지만 태준의 진지한 표정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병원 카페에서 태준은 25년 전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통사고로 아들 부부를 잃은 것, 손녀만 살아남은 것, 그리고 그날 밤 이상한 일들이 많았다는 것을요. 사실 저는 평생 의문이 있었습니다. 태준이 말을 이었어요. 제 손녀라고 데려온 아이가 아들을 전혀 닮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서류는 완벽했고 저는 슬픔에 빠져 의심하지 못했습니다. 유나는 태준의 이야기를 들으며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그런데 오늘 당신을 봤습니다. 태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제 아들을 빼닮았어요. 그리고 이름도 생일도 똑같습니다. 설마 유나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유전자 검사를 해보면 어떻겠습니까? 태준이 조심스럽게 제안했어요. 만약 당신이 제 손녀라면 25년 전 누군가 아기를 바꿔치기 한 겁니다. 유나는 한참을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평생 궁금했던 자신의 뿌리를 알 수 있는 기회였으니까요. 일주일 뒤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태준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어요. 친조부와 손녀 관계 확률 99.9%. 태준은 병원 복도에서 유나를 기다렸습니다. 유나가 퇴근복으로 갈아입고 나왔어요. 유나야. 태준이 처음으로 이름을 불렀습니다. 아니, 우리 손녀.